의장님께서는 야심차게 이제 세 가지만 딱 그 부분적으로 전면적으로 하자 그러면 또 말이 많으니까 부분적으로 이 세 가지만 딱 함께 하자라고 했지만 송원석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뭐 선거용 개헌 아니냐, 여기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 한가하게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네. 민생이 우선이고, 민생이 우선이고 시간이 부족하고, 예, 그리고 지금 전쟁 났고 지방선거 프레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선거용 개헌이다. 개헌 정치다 이렇게 얘기해. 민생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대통령과 국회가 민생에 대해서 는 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관세 협상도 하고 지금 오늘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킬 건데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히 잘 대응해 가고 있고 뭐 주가 문제도 잘 관리하고 있고 그 미국의 그 이란 침공에 따른 여러 가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하면서 생겨난 이런 민생 문제, 그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회가 뒷받침하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해 나가면 됩니다. 단지 비상계엄 지난번에 한번 겪어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해져요. 그거 한 방으로 해서 국민들의 민생이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훼손되지만 국민의 민생도 엄청나게 훼손돼요. 제가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비상계엄 해제하고 한 소리가 그동안 중단됐던 송년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상계엄 하니까 송년회 계획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식당이 막 텅텅 비어서 그 우리 동네 가보니까 동네 소상공인들 그냥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다 문 닫고 자영업자들이 광화문 집회 오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래서 제가 그 송년회 하자. 이게 이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는 거니까 이런 그 비상계엄을 다시 못하도록 하는 개헌. 이것이 민생 때문에 그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정말 그 한간 소리 저는 그런 지점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미 제기했던 이 세 가지는 사회적 논의가 끝나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된 상태다. 국민적인 요구도 굉장히 높고 비상계엄 다시 못하게 하자. 이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 그건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미 다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자기들도 뭐 광주에 가고 그리고 지금 국가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해서 광주 전남 통합 그 5국 3특 전에 제가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위위원장 민주당에서 할 때 그때 세웠던 게 5개의 글로벌 메가시티와 3개의 강소 메가시티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건데 지금은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5국 3특 더 간단하게 줄이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는데 또 대통령이 나중에 또 바뀌어가지고 다른 대통령이 이만큼 열심히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국민 83%가 요청하는 국가의 균형 발전. 정말 시급한 문제죠. 이거를 헌법에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자.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도대체 수도권의 면적이 11.8%예요. 그런데 인구를 보면 11.8%에 있는 인구와 나머지 국토에 있는 인구가 비교해보면 수도권의 인구가 100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략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국가 전략이죠, 뭐. 1급 체제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냥 결단하면 되는 문제예요. 결단하면 되는 일이다. 이미 다 합의가 끝난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안 맞고 지방선거와 연결해서 이 개헌 정치다 이렇게 이거 공직선거랑 같이 안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개헌 투표는 과반을 채워야 투표가 성립되기 때문에 전국 투표 있을 때 붙이자. 그래서 개헌 얘기할 때마다 대선 때 하자. 지방선거 때 하자. 총선 때 하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지방선거 때 기회가 왔으니까 하자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것을 선거 프레임에 이야기하는 건 전 옳지 않다.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의장님께서 물밑에서 여러 여야 접촉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도 뭐 이준석도 만나고 국민의힘도 만나고 조국당도 만나고 다 만났다. 그러니까 뭐 기자들한테는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지만 또 의장님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도대체 속내는 어떤 건지 실제 할 마음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송원석 대표는 국민투표법 할 때부터 반대했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하다가 이제 중단한 건데 사실은 반대할 명분은 사실은 없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고 11년이나 지난 거를 정상화시키자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때 이제 필리버스터 하기가 사실은 좀 상당히 공색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통과가 됐죠. 근데 그때도 반대를 했고 일단 개헌 국면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날 국민의힘도 우리 국민 모두가 그랬지만 지난 불법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 그렇습니다. 뭐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국민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도 그 안이 막 분열되고 뭐 갈등이 커지고 근데 다 분열됐지만 또 다 동의하는 거는 이 불법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대부분 또 동의도 하고 고통을 많이 받은 거죠. 권력도 놓게 되고 그래서 이 불법 비상계엄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맨날 말로만 했는데 말로만 하니까 국민들이 잘 안 믿어주고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부닥치는 거는 이거를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말로만 했지 보여주질 못하고 있으니까 믿질 않는 거 아니냐. 요번 기회에 다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박아넣는 것에 찬성을 하면 국민의힘도 이제 거기서부터 확실하게 나오는구나. 저 사람들 진심이 있네. 진심이 있네. 그렇게 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국민의힘 미래를 위해서도 이건 하는 게 좋겠다. 뭐라고? 난 사실은 국민의힘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다. 근데 좀 고민해 보겠다. 그러고 갔어요. 좀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여지가 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고 그날 오후에 전륜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제기를 하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있을까?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날 이제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를 내가 처음 들었으니까 태도가 좀 바뀌었나? 그랬는데 그날 저녁 때 의총을 하면서 불법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다시 사과하고 무슨 윤석열의 정치 복귀 반대한다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변화가 있구나. 근데 저는 그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성명서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여기에다가 확실하게 개헌에 다시는 못하게 하는 데다가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서 그리고 벗어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저는 일단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SNS로 화답이 왔습니다만 제가 어제 다시 SNS로 다시 검토해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보냈거든요. 좀 더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화답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반반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한 70% 이상은 개헌에 동의할 것 같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보면 제가 개별적으로도 국민의힘 의원들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거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없던 일, 못하는 일, 이렇게로 그냥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좀 더 논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매우 좋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혁신당은 소수긴 합니다만, 개혁신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에는 동의하는 그런 입장으로 네. 확인하고 계십니까? 네, 이준석 대표하고 제가 얘기했고요. 네. 이런 불법 비상계엄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계엄. 네. 이거는 사실은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런 내용이 그 정도면 내용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5.18 말고도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네. 좀 포함시키면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찬성을 한다. 그래서 어디 인터뷰에서 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이 문제인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7일까지 네, 17일.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 달라라고 여야에 네.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10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일주일. 예, 일주일. 예, 일주일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 개헌 국민투표로 가려면 네. 국회에 발의되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게 4월 7일입니다. 네. 4월 7일까지는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가 돼져야 네. 그게 이제 뭐 공고도 하고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간도 있고 네. 또 국민투표로 붙여지는 예.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4월 7일까지는 발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3월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한 2주, 3주 논의할 시간을 네. 갖자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개헌특위가 모이면 또 다른 얘기도 나올 수 그렇겠죠, 있겠지만 뭐. 어쨌든 의장이 제시한 이 세 가지 안을 네.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또 필요하면 뭐 다른 얘기. 근데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길게 논의할 수는 없고요. 네. 그거 갖고 논쟁할 필요는 없고 이번에는 얘기 꺼내서 합의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최소한만 그냥 딱. 포함시켜서 하는데 예. 합의 안 되는 것 갖고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것만 예. 하자는 거고요. 세 가지를 던졌으니까 세 가지 중심으로 논의가 될 테죠. 시간 많이 필요하지 않고 네. 그리고 개헌특위위원들도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다. 네. 그러니까 전면 개헌이 아니니까. 네. 부분 개헌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을 열자. 네. 개헌의 문을 열자. 39년 만에 일단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2028년 총선 때 필요하면 또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30년의 대선 때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개헌의 문을 여는 그 역사를 좀 만드시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하자. 그게 안 돼요. 그게 선거에 바쁘니까 일단 선거하고 그 다음에 하자. 아니 개헌 논의가 네. 평상시에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작년 4월 달에 한번 꺼냈잖아요. 예. 그랬다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그 비판받을 때 내란 극복이 먼저다. 맞아요. 사실은 저는 지금 개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개헌 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란 극복은 제도적인 내란 극복은 헌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비상계엄 못하게 하고 네. 또 하나는 탄핵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민심. 네. 그거는 민주주의가 그냥 그 제도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그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가 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섰는데 네. 문재인 정부를 세워서 민주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때 좀 실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그 실망한 이유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숫자도 적어서 그거를 좀 국회 의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탄핵 연대 같은 걸 하자고 이제 저는 그때 원내대표로서 그랬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거 갖고 밀고 나가면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구성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표결을 다 해야 되는 건데 123석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탄핵 민심이 요구했던 정말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망이 돼서 결국 정권이 바뀐 건데 요번 기회에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민주주의가 네.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민주주의를 국민의 삶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게 많아요. 예. 근데 헌법을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핵심이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 극복이 먼저다 하니까 네. 이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오해도 받고. 네.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게 그 국회 형편이 얘기할 형편도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 하자. 1년 전에 제가 지방선거 때 하자 그러면 누가 쳐다나 받겠습니까? 아직도 1년 후인데 뭘 그래? 그러고 말해. 예. 지금 할 것도 바쁜데. 그랬겠죠.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개헌 논의하다가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그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따로 띄어서 그러면 할 수 있지 않냐. 국민투표 할 수 있지. 그 50%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총선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총선 때 가서 다시 개헌하자고 그러면 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못해요. 네. 이게 39년 반복된 거예요. 대선 때도 못하고. 네. 그래서 지금이 이런 개헌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게 국민투표법도 됐지만 네. 12.3 비상계엄을 보고 우리 국민 전체가 정말 놀랐고 저런 비상계엄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 지금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때 네. 그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개헌의 문을 열면 네. 아 개헌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개헌 논의가 훨씬 쉬워지죠. 네. 그 17일 개헌특위가 만약에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에 어렵게 되는 겁니까? 시간을 역순해 보면 아니면 여지가 좀 있는 겁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예. 하는 게 좋을까? 예. 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의가 4월 7일이잖아요. 네. 4월 7일인데 발의는 개헌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발의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헌법 정신에도 맞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네. 가려고 하는 건데 이런 방향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 39년 동안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발의하는 거는 대통령이 하든지 네. 국회의원이 과반이 네. 서명해서 하든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헌특위 구성을 17일까지 네. 노력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안 되면 저는 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더 헤쳐나갈지에 네. 대해서는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